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건강에 대한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80세가 넘으면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지만 80세가 되면 신체가 예전만큼 유연하지 않게 되는 한계가 있는 듯합니다. 이게 그냥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일까요? 최근 연구들은 희망의 빛을 비춰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2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노인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는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10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과학자들은 그들이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통적인 습관과 생활 방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부분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반드시 사실은 아닐 때가 종종 있습니다. 80세 이후의 건강이 저하되는 3가지 주요 이유와 100세 이상 장수한 사람들의 5가지 귀중한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관점을 바꿀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수하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이 글에서 눈을 떼지 마시길 바랍니다. 먼저 82세 김소영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갑자기 더 이상 산책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팔다리가 떨리고 넘어질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그것이 노화의 정상적인 신호라고 생각하고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달 후, 김 씨는 다리가 약해 넘어져 골반이 부러졌습니다. 의사들은 주요 원인이 근육 감소라고 설명합니다. 근육 감소는 장기간의 무활동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85세의 박은호 씨의 이야기도 비슷하다. 그는 열정적인 하이킹 애호가였지만 몇 년 전부터 허리 통증 때문에 외출을 덜 하게 되었고 점점 활동을 멈췄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가 부러진 후 그의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급격한 근육 감소는 그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만성질환에 걸리기 쉽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근위축이 단순히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서울대학교 노인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의 사람의 87%가 근위축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위축증은 장기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이 기능을 상실하는 현상입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이 활동을 줄여 매년 최대 3%의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이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하는 위험한 악순환을 겪습니다. 놀랍게도 근육은 움직임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와 뇌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에서 분비되는 미오카인 호르몬은 면역력을 높이고 뇌 기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면역 체계도 약해져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과 같은 질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근육량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쿄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90세가 넘은 사람들도 근육량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는 노인들은 운동을 하지 않는 노인들보다 평균 7.32년 더 오래 산다. 100세가 되어도 적절한 운동은 근육량을 늘리고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 방식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연습하면 혜택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효과적으로 운동하는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외로움으로 인한 영양실조는 대부분의 사람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 보기에 혼자 식사하는 것은 해롭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오히려 건강하고 독립적인 습관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는 거리가 멉니다. 혼자 먹으면 수명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이런 현상은 흔하고 위험합니다. 매일 혼자 식사하는 82세 이진희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식욕이 좋다고 주장했지만 그녀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자 가족들은 점점 더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왜 여전히 잘 먹는데 눈에 띄게 약해졌을까요? 병원 진단 결과 그녀는 영양실조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김치를 곁들인 간단한 식사만 해서 단백질 등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근육량이 감소하고 신체 에너지가 감소하여 현저한 약화가 발생합니다. 이 씨의 이야기는 혼자 먹거나 부주의하게 먹는 것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80세 이상의 73%가 영양실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의 양뿐만 아니라 영양학적 질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혼자 식사하는 노인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노인보다 단백질 섭취량이 42% 적습니다. 이는 주로 밥과 김치 등 반찬 한두 가지로 구성된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단백질이 결핍되면 근육이 빠르게 약해집니다. 특히 신체는 자연적으로 매일 근육의 12%를 분해하기 때문입니다. 제때 보상받지 못하면 전반적인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혼자 식사하면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 위험이 27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혼자 식사할 경우 대화 등 사회적 활동을 통한 자극이 부족해 영양소 흡수 효율도 낮아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단순히 식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극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6개월 동안 식단을 개선한 노인들은 면역 체계가 58%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식사를 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변화가 건강과 행복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영양 문제 외에도 노인의 신체 활동이 부족한 것도 건강이 빠르게 악화되는 원인입니다. 많은 가족들은 노인들의 안전을 걱정하여 과도한 휴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종종 실패로 이어진다. 80세의 김 씨의 경우가 그 예이다. 넘어진 후 그녀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으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약해졌고 스스로 일어서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으며 근육 손실로 인해 심한 허리 통증을 겪었습니다. 마찬가지로 85세의 씨도 건강이 악화된 뒤로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의 이동성을 제한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결과 그의 심장과 뇌 기능이 상당히 악화되어 심각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12시간 이상 너무 많이 누워있는 것은 흡연만큼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뼈의 밀도가 5% 감소하고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하고 심장 기능이 손상되고 뇌로 가는 혈류가 최대 30% 감소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일상 활동으로부터 자극을 받지 못해 인지와 정신적 웰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운동, 영양, 사회적 연결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들이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 건강과 장수는 큰 것에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장시간 누워있는 경우 도파민과 세로토닌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감소해 우울증 위험이 3배 증가하는 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장 심각한 것은 폐렴에 걸릴 위험도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신체가 움직이지 않을 때 폐의 점액을 배출하기 어려워 호흡 기능이 저하됩니다. 너무 많은 휴식은 한 부분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훈련은 해결책이 아니다.
신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운동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가볍고 적절한 활동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단계를 밟고 점차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것이 건강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소식은 적당한 신체 활동은 넘어짐 위험을 줄일 뿐만 아니라 수명을 연장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에 따르면 가벼운 운동을 하루에 30분만 해도 80세 이상의 노인들은 3.7년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90세가 넘어서도 운동을 시작하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독특하고 효과적인 접근법 중 하나는 걷기 명상입니다.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천천히 걸으며 주변 자연을 관찰하고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는 많은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83세의 박말자 할머니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녀는 몇 달 전부터 걷기 명상을 시작했는데 매일 5분 정도의 짧은 걷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녀가 걷는 시간은 20분으로 늘어났고 그녀는 그로 인한 건강상의 효과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허리 통증이 줄어들고 잠이 더 깊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자연 속을 산책하며 나무와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설렘으로 가득 찬 하루를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걷기 명상은 기분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도 증진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걷기 명상을 수행하는 80세 이상의 사람들은 근육 손실을 67%까지 줄이고 면역력을 48% 증가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치매 위험을 최대 53%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한 점은 자연 속을 걷는 것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뇌 자극을 증가시켜 우울증 증상을 최대 72%까지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습관이 예상치 못한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장수를 위한 두 번째 습관은 식사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식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앉아 식사하는 것 역시 행복 호르몬을 자극해 우울증 위험을 15%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사 중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면 뇌가 더 편안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을 최대 48%까지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매일 식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 보세요. 이는 서로의 유대감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위의 격려적인 이야기와 결과를 보고 저는 오늘부터 꼭 걷기 명상을 실천하고 싶어졌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작은 습관이 얼마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놀라실 겁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대화는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하여 기분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특히 대화의 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대화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행복감을 가져다주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증가시킵니다. 이런 변화는 심리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은 가족, 이웃 또는 손주와 함께 식사하면 예상치 못한 이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TV를 보면서 혼자 식사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함께 식사하면 맛있을 뿐만 아니라 즐거움도 2배가 됩니다. 정민기 씨는 76세의 나이로 몇 달 전부터 지역센터에서 마을급식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게 부끄러웠지만 한번 끼어들고 나니 분위기가 매우 우호적이고 대화도 즐거웠다고 했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혼자 식사하곤 했지만 이제는 이웃과 함께 일주일에 3끼를 먹는 것이 매일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정 씨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식사와 즐거운 대화 후에 훨씬 편안하고 깊은 잠을 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이 맑아질 뿐만 아니라
음식 맛도 더 좋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사와 대화는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기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식사를 함께하면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강화되고 심리가 안정되고 수면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어 더 깊고 좋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활발한 대화는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심장의 부담을 덜어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게다가 함께 식사하는 습관은 장수 유전자도 활성화시킨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상호작용과 즐거운 식사는 노화를 늦추고 장수와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시작하려면 정신해처럼 지역 사회 식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정기적으로 가족, 친구, 이웃을 초대하여 함께 식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그 순간의 즐거움과 가치를 느끼게 될 겁니다. 과식을 피하고 언제나 식사의 질에 집중하세요. 또한 뇌 훈련 활동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문 읽기,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하기와 같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활동은 기억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뇌의 유연성과 창의성을 자극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 뉴런 생성이 최대 58% 증가하고 인지 기능 감퇴가 45% 늦어지며 수면의 질과 전반적인 건강이 향상됩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새로운 것을 배우면 새로운 신경망이 활성화되어 인지 능력과 자신감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지 몰라도 점점 흥미를 느끼고 지속적인 학습의 가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에 한 단계씩 진행하고 자신에게 압력을 가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웃음은 신체와 정신 모두에 좋은 운동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웃음 요가 세션은 기쁨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 건강 개선, 일상 에너지 증가에도 도움이 됩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부터 뇌를 운동하고 웃는 것을 즐기는 것까지 건강한 생활 습관은 지속 가능한 건강과 행복을 얻는 데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15분씩 웃음 요가를 연습하는 노인들은 평균 수명을 6년 3개월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웃음 요가는 그저 웃는 것 그 이상입니다. 의도적인 웃음과 특별한 호흡 기술을 결합한 것입니다. 이것은 재미있고 건강한 운동입니다. 놀라운 점은 강요된 웃음조차도 자연스러운 웃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웃음 요가의 기적적인 효과는 도쿄 의대의 과학자들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웃음은 면역세포와 면역글로불린 항체 생산을 촉진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억제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게다가 웃음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증진하고 자연스럽고 질 좋은 수면을 가져다 줍니다. 웃으면 엔돌핀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해 신체를 이완시키고 만성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미소 짓는 것이 어색할 수 있지만 웃음 요가는 많은 사람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룹으로 연습할 때 웃음이 퍼져나가면서 일체감과 의미감이 느껴집니다. 웃음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도파민과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방출을 자극하여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신경망 형성을 돕습니다. 심지어 심장과 폐 기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자연스러운 심호흡을 통해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웃음으로 인한 작은 진동은 전신 마사지를 받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어 놀라운 이완감을 제공합니다.
웃음은 치매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뇌의 영역을 활성화시켜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점을 갖춘 웃음 요가는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를 시작하기에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주저할 수 있지만 매일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건강과 행복의 조화를 느낄 수 있으며 웃음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놀라운 힘을 증명합니다. 웃음 요가와 더불어 건강하고 장수하는 데 중요한 요소는 바로 양질의 수면입니다. 수면은 신체의 휴식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수면의 질은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황금 수면이란 단순히 오랫동안 자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간에 충분히 깊이 자는 것을 말하며 생물학적 시계를 재설정하고 신체의 회복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양질의 수면을 취하면 기대 수명이 최대 8년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의 상태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대에 따르면 좋은 수면은 치매 위험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당뇨병과 암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6시간의 깊은 수면은 8시간의 가벼운 수면보다 효과적이다. 깊은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강하게 분비되어 세포 재생과 신체 회복을 돕기 때문이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취침 전 전자기기에 블루라이트를 제한하고 실내 온도는 18에서 22도의 이상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저녁 식사는 피하는 것이 좋다. 취침 시간이 너무 가까움. 30분 이하의 짧은 낮잠도 야간 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면 중에 뇌는 기억을 처리하고 저장하며 염증을 줄이고 기분을 안정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수면은 또한 체중의 균형을 맞추고 신체의 호르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웃음 요가부터 양질의 수면까지. 이런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큰 노력이나 엄청난 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매일 꾸준히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점차적으로 당신은 에너지, 건강, 기쁨으로 가득 찬 삶으로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